중세시대 최대의 가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세시대 정략 결혼으로 유럽 최대의 가문이 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은 수많은 공국과 제후들, 그 아래 수많은 영주가 있는 봉건 국가였습니다. 이 중 변방의 작은 가문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제후와 성직자들의 투표로 왕을 뽑게 되고, 당시 교황의 승인이 더해져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12세기 중엽 당시 황제의 편에서 정적들에게 맞서고 군자금을 지원하며 차후 황제 가문과 사돈을 맺기까지 하여 가문이 성장하게 됩니다. 1. 합스부르크 가문의 엄청난 운. 이러던 중 1273년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게 되어버립니다. 그 황제는 루돌프 1세입니다. 루돌프 1세가 즉위하기 전 신성 로마 제국은 대공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황제 투표권이 있는 가문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교회 역시 가문들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2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없는 틈을 타 주변 국가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황제를 선출을 할 수밖에 없자 투표권이 있는 가문들은 전통성은 잇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작은 가문을 선출. 그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루돌프 1세의 반란. 루돌프 1세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각 제후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무력 진압, 그들의 땅을 자신의 가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땅이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이었고, 이 땅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사 공작의 자귀를 수여합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을 오스트리아 가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3. 합스부르크 가문의 몰락과 꼼수. 하지만 루돌프 1세가 사망하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결국 선제후의 특권에서도 배제되어 무려 130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공작이 아닌 대공작으로 인정하고 선제후와 동등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신성 로마 제국에 제출하고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가문을 대공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대공국인 것처럼 만들려 하였습니다. 그 예로 현재 빈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대성당을 증축하고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빈 대학교를 1365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를 지원하게 되고 현재 파리, 피렌체와 더불어 예술의 메카가 됩니다. 특히 음악에 많이 투자를 하였고 이때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등이 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4. 거짓을 진실로 만들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거짓이었지만 진짜로 대공국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최전선에서 방어를 하였고, 또한 영지를 재통합하여 세력을 확장, 그리고 다른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략 결혼은 알브레이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외동딸 엘리자베트와 결혼해 성공하고 1438년 황제가 죽자 결국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5. 정략 결혼으로 유럽 제패.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러한 정략 결혼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및 여러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전쟁을 하지 않고 유럽의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영토를 확장한 곳이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가장 부유하고 강인한 나라 부르고뉴, 프랑스의 마지막 독립공국 브루타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브루타뉴를 공격하여 점령하여 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후 200여 년간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가문의 숙적이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막시밀리안 1세는 당시 대항해 시대의 최강의 국가 스페인과 정략 결혼을 하여 프랑스를 견제하게 됩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더욱더 견고한 정략 결혼으로 겹사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페인 왕가는 모두 사망하게 되고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의 국왕이 됩니다. 또 막시밀리안 1세는 자신의 자식을 헝가리와 겹사돈하게 되고 헝가리 왕가가 모두 사망하여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카를 5세는 왕과 공장, 백자까지 여러 나라에서 20여 개의 직함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6. 합스부르크 가문의 몰락.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카를 5세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정략 결혼과 더불어 근친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간의 엄청난 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 숙적 프랑스가 있었기에 카를 5세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헝가리, 보헤미아 등은 자신의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에게, 스페인, 이탈리아, 부르고뉴 등 나머지 영토는 자신의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를 하게 하였고, 이 가문들 사이에 근친혼을 하게 하여 자신의 영토를 다른 가문에 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중 펠리페 2세의 아들 돈 카를로스는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펠리페 4세의 딸 마리아 테레사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펠리페 2세의 자식들은 결국 근친혼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전병을 겪고 오래 살지 못하거나 불임 등을 겪으며 후대가 끊어지게 되자 스페인 왕위 계승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0여 년간 지속되었지만 결국 프랑스가 이겨버렸고 스페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약 200여 년간 존속하게 되지만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의 패배와 민족 갈등으로 점차 쇠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사라예보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살해되는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만약 약하디 약한 오스트리아였다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 유럽의 최대 가문이었고 잦은 정략 결혼으로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 등으로 세계대전까지 일어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